솔직히 놀이공원 가서 첫 놀이기구 타다 보면 식단 챙길 수 있냐고. 그냥 식단을 하세요. 그냥 식단 할 거면. 어차피 안 돼. 샌드위치가 씨발 생각해보니까 나랑 안 맞는데. 샌드위치 안 먹어야겠다. 안녕하세요, 형. 안녕. 요즘 대회 준비하면서 운동 좀 열심히 하고 계시죠?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지.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. 곧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하지. 보통 그 보디빌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약간 도시의 수도승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치. 약간 대회를 나간다거나 뭐 몸을 만든다거나 이런다고 했을 때 보통 좀 뭐 많이 절제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. 뭐 형도 다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, 저도.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맞기는 해. 요즘 거의 뭐 사람들도 안 만나고 밖에서 잘 안 나가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.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있는데 그동안 형도 운동을 오랜 기간 한 10년 하셨잖아요. 22, 23, 24, 25, 26, 27, 28, 30, 31 10년 차네 딱 진짜로. 그래서 그 10년 동안 몸을 만들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에 대해 좀 이번 영상에 담고 싶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근육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들입니다. 근육을 위해 포기하는 것들이 좀 있긴 하지. 그리고 그때 최우 선수 자체가 운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.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전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형 항상 나는 식욕이 없어 맨날 이 얘기 하시잖아요. 아 식욕이 없다. 아 그거 맞지. 먹는 게 너무 힘들어. 난 진짜 식욕이 없어 사실.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먹는 걸 되게 안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. 근데 어릴 때 되게 먹을 걸 좋아했었는데 제가 진짜로 고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로 먹는 걸 좋아했었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식단을 했다 그랬잖아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좀 뭔가 식단을 안 하거나 이럴 때가 있으면 뭐 가끔가다 제가 운태기가 올 수 있잖아요. 지금 운태기가 오면 그때는 진짜 거의 매일 족발을 먹었어요.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인데 존나 모르잖아. 제가 뭘 모르다 보니까 이 족발은 이제 콜라겐이고 피부에도 좋고 막 뭐 칼로리도 뭐 없다 막 이러니까 단백질과 족발에 있는 지방층을 콜라겐이라고 착각을 해갖고 아 이거는 0칼로리다. 피부가 좋아지고 몸도 만드는 단백질도 챙기면서 이건 정말 완벽한 식품이다 이러면서 제가 족발을 한 달에 막 10번도 넘게 먹었던 적이 있어요. 진짜 그렇게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릴 때까지는 그런 게 없다가 제가 벌크업을 하면서부터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. 전에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걸 참는 형태였단 말이야. 닭가슴살을 먹고 일반식을 안 먹고 그때는 탄수화물의 중요성을 잘 몰랐을 테니까.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제 막 몸을 벌크업을 해야 할 때 뭐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되고 또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제가 한창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운동을 할 때는 하루에 6끼를 먹는데 300씩 6끼를 먹었어요. 근데 6끼를 먹으려고 하면은 3시간마다 먹다 보면 가끔씩 딜레이 될 때가 있잖아요. 거의 정신병 걸리다시피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고 막 이렇게 막 알람 맞춰놓고 막 이랬단 말이야. 그때부터 뭔가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박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제가 이제 막 대회가 끝나도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배부른 느낌으로 사니까 다이어트 할 때가 오히려 행복해. 많이 안 먹어도 되니까. 어차피 내가 시즌 오픈한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항상 닭가슴살 그리고 햇반 이 두 개를 계속 뭐 양만 달랐던 거지 거의 그것만 먹고 살았단 말이야. 그렇다 보니까 뭔가를 먹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버린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제가 그 운동을 내려놓은 기간들이 좀 있었잖아요. 거의 한 1, 2년 정도 내려놨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진짜 하루에 한 끼 먹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뭐 2끼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먹었는데 진짜 저는 막 뭐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게 진짜 거의 없어요. 이게 운동을 하면서 사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식욕을 좀 잃었네. 진짜 그거 굉장히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를 잃었네. 첫 번째는 그럼 일단 식욕을 잃었고 다른 거는 또 뭐 있나요? 형이 생각했을 때? 일단 내가 딱 떠오르는 건 다 똑같이 생각할 거야. 약간 헬창은 연애를 못한다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. 네네. 근데 솔직히 말을 해서 연애를 시작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진 않아. 기본적으로 관리도 좀 잘 돼 있고 비주얼적으로 좀 어느 정도 괜찮게 만들어주잖아 몸을 운동을 하다 보면. 그쵸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연애가 되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. 취미로 하면 괜찮아. 취미로 하면 괜찮은데 운동을 좀 이렇게 진심으로 뭔가 대회를 준비한다거나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뭔가 정해진 것들이 꼭 있잖아요. 제 삶에 뭐 하루에 운동 한 번은 꼭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그 틀이 깨지면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. 제가 좀 연애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. 특히 어릴 때. 어릴 때는 이제 연애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맛있는 것도 못 처먹으면서 너랑 있어야 돼. 왜 내가 너 운동하는 거 맨날 기다려야 돼?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회 출전을 하기 위해서 한 2주 정도 앞둔 상태였어요. 출국을. 근데 이제 막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. 막 뭐 대회 갔다 오면 내가 뭐
같이 맛있는 거 많이 먹자, 데이트하자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가 맥시멈이 돼버린 거야. 익스플로전, 폭발, 약간 거의 핵융합을 해버린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나는 진짜 이렇게 너 못 만난다. 대회고 뭐고 난 지금 행복하려고 너를 만나고 있는 건데 난 정말 행복한지를 모르겠고 난 진짜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. 그렇게 해서 헤어지자를 바로 시전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또 어렸잖아요. 많이 좋아하고 하니까 나는 정말 중요한 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네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줄게 이러면서 출국 전에 샌드위치를 처먹었다. 근데 약간 그때는 그 약간 대회 준비나 보디빌딩에 미쳐있던 시절 아니야 운동이? 거의 정신병 걸려 있었어. 그때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여자친구랑 싸워도 식단할 시간 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일단 먹어야 되잖아. 이거 막 사과 존나 하고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나 식단할 시간이 돼가지고 식단만 먹으면서 이런 적도 있어.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싸웠지. 그 와중에도 그래도 좀 다이어트는 해야 되니까 눈치 보면서 서브웨이 먹었어. 이거 화날만 하시네. 화날만 하네요. 그럴만 한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내가 그해 대회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헤어졌던 걸로 기억해. 지금도 근데 그때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게 대회 한 번 나갈 때 보통 1년 진짜 꼬라박는다는 수준으로 계속 운동을 하는데 근데 그때 내 성적이 안 좋았단 말이야 또. 그러니까 그때 그 샌드위치 이 생각을 존나 하게 되는 거야. 그게 더 힘들거든?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딱 이렇게 나오면 다음부터 열심히 해서 이게 되는데 뭔가 내가 그런 한 번의 실수? 아닌 실수를 함으로써 그 시간을 날려버린 것 같은 느낌? 그 한 번 때문에 내가 그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후회 아닌 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연애를 지켰냐? 못 지켰다. 그냥 식단을 하세요. 그냥 식단할 거면 내가 봤을 때 그게 맞아. 어차피 안 돼. 샌드위치가 씨발 생각해보니까 나랑 안 맞는데 샌드위치 안 먹어야겠다. 모든 샌드위치는 안 좋은 것 같아. 약간 상성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? 상성이 안 맞는 것 같아. 생각해보니까 샌드위치 그때도 샌드위치였네. 어쨌든 두 번째로 연애 문제. 연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. 근데 이게 연애에서만 끝나는 건 아니고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좀 그렇기는 해. 아 진짜요? 사실 제가 이제 운동하시는 분을 만나다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. 지금 뭐 식단을 한다 그래도 이해해주고 뭐 운동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존중해주고 같이 가고 약간 이런 식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좀 대학 생활이라던가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운동하지 않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일단은 친구들을 만날 때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해준 친구도 있었고 아닌 친구들도 있었어.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막 이제 성인 되고 하면 다 같이 막 술 먹고 막 이런 거 하잖아. 근데 그때도 난 술 잘 안 먹었거든. 얘는 왜 이렇게 자꾸 술을 빼냐, 왜 이렇게 남다른 척 하냐 이런 식으로 좀 서운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대학 생활할 때도 이제 뭐 웬만해서는 내가 술을 잘 입에 안 되니까 사실상 뭐 술자리나 이런 데도 많이 못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약간 아싸 같은 존재였지 대학교에서. 그때는 무조건 어딜 가나 닭하고 햇반을 사서 들고 다녔다고 했잖아요. 술자리 가서 먹고 눈치 안 보였나요? 근데 그때는 내가 워낙 그렇게 그런 새끼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진짜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그런 사람 내가 안 봤어 결국에. 한두 번이라도 나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안 봤다고 같아. 다들 이미 주변 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였네요. 그치. 아무래도 내가 계속 누가 봐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항상 내가 뭐 술자리가 아닌 자리에도 항상 닭가슴살랑 햇반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미 내 주변에는 좀 그런 것들 강요하시는 분들은 없었어. 그럼 너무 그렇게 나한테 강요하거나 이랬던 분들은 거의 가깝지 않은 상태가 됐지. 근데 굳이 그런 자리 못 가니까 그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솔직히 싫은데 싫었고 안 갔어. 안 만났어.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좁아지지. 어쩔 수 없이. 근데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. 제가 그때 당시에는 거의 정신병자 상태였기 때문에 운동에 되게 집착을 많이 했어요. 제가 나 아침에 깨잖아.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체중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0.3kg라도 빠지잖아? 바로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. 아니 0.3kg면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그치. 근데도 기분이 안 좋은 거야. 진짜 그때 벌크업 할 때 특히. 그리고 진짜로 나 뭐 빠진 거 같지 않냐? 이걸 진짜 하루에 한 100번씩 한 거 같아.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스트레스를 졸라 많이 받았을 거야. 그리고 또 벌크업 하면서 마음먹은 뒤로 요즘도 사람들 잘 만나잖아요. 운동을 하고.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막 뭔가 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좀 저 스스로 잘 못 믿어요. 제가 막 뭐 엄청 대단하게 막 자제력이 좋거나 뭔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엄청나게 뭔가를 잘 컨트롤하는 성격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환경을 많이 바꿉니다. 제가 머리도 좀 잘 안 자르고 뭐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도 좀 피하고 그러다 보면 좀 어느 정도 외톨이가 되거든? 근데 그때 진짜 몸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. 그리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거 있는데 형 그것도 있잖아요. 휴식을 해야 된다. 그거 존나 있어. 특히 이게 연애할 때 극한으로 발동이 됩니다.
일단 기본적으로 1km 이상 걷는 거는 약간 극혐을 해요. 이게 사실 뭐 1km 걷는다고 근손실이 나는 것도 아니고 유산소 조금 한다 그래도 뭐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사실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. 그리고 이게 그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. 운동을 하면은 항상 뭐 내가 뭐 전 유산소를 잘 안 하지만 뭐 웨이트를 하고 그래서 쉬고 이렇게 하면 항상 내 아침에 체중이 있잖아. 근데 데이트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 또 식단도 잘 못 챙긴 경우가 가끔씩 생겨요. 솔직히 놀이공원 가서 첫 놀이기구 타다 보면 식단 챙길 수 있냐고. 쉽지 않잖아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. 변수가 생겨. 근데 변수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날에 결국에는 몸이 골아있다고. 그것 때문에 누워있는 걸 되게 추구하게 됩니다.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모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랬다. 아무튼 일단 첫 번째는 식욕을 좀 잃었고, 두 번째로는 좀 장기 연애할 때 어려움을 겪었고, 좀 인간관계가 협소해졌었고, 그리고 밖을 걷지 못하는 병이 생긴다. 근데 또 이게 하나 또 있어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잃은 거라기보다 좀 얻은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전보다 좋아졌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, 진짜 이게 저한테는 이제 운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파트였잖아요.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되게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로이더 하니까 처음에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. 처음엔 내 몸을 진짜 죽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, 근데 이게 솔직히 막 사람들이 막 최고의 칭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. 막상 겪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. 전혀 그렇지 않고, 어찌됐건 뭐 지금은 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조금 사람을 피하게 만들기는 해요. 피하게 만들고, 아무튼 뭐 그런 영향이 있다, 뭐 이 정도.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게 꽤 많네. 어쨌든 근육을 얻으면서 이거를 한 것들이잖아 이게. 그치, 막 뭐 포기했다기보다는 좀 놓친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자연스럽게 같이 간 거지. 그러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나요? 근데 후회하는 건 없어. 나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운동을 똑같이 할 것 같아. 사실상 뭐 운동을 안 했으면 뭔가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고, 내가 좋아하는 일이긴 했으니까. 지금은 좀 억지로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, 그랬기 때문에 후회하는 건 전혀 없는데, 그냥 좀 그냥 그랬다, 이 정도인 거지. 막 엄청 후회하고 그런 건 전혀 없어. 맞아요. 해서 그래도 얻은 게 더 좋은 점이 많으시죠? 그치, 좋은 게 훨씬 많지. 저는 뭐 이런저런 단점들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했지만, 사실상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 거지, 막 뭐 진짜 막 뭐 씨발 이러니까 운동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에요. 전 운동은 무조건 남자라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,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되게 저를 좋게 봐주는 그런 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되게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운동하는 걸 추천합니다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운동하면서 잃은 것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, 다음은 또다시 운동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